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데카파드 V2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SK텔레콤의 최태일입니다. 네, 저희 작년 행사, 그러니까 CNCG 2020 행사 때 저희 팀의 예전 동료였던 그 김에스더님께서 데카파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최근에 저희 데카파드 V2 버전이 완성이 되어서 오늘 발표에서는 예전 버전과 좀 달라진 점이나 개선된 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은 끄고 진행을 할게요. 네, 오늘 발표할 목차고요. 초반부에서는 데카파드의 특징이나 사용된 툴체인, 그리고 전반적인 아키텍처 등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데카파드가 수행하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인 다큐멘테이션이나 디플로이먼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최초의 데카파드를 어떻게 부트스트랩 하는지, 그리고 저희 실제 상용 환경에서 사용 중인 그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봉착했던 어떤 문제점인데요. 저희는 당시에 예를 들면 오픈스택과 같은 되게 수많은 서비스들로 이루어진 어플리케이션을 다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 다수의 환경에 그 많은 수의 햄 차트를 어떻게 쉽게 배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당시 이제 오픈스택 에어십 프로젝트에 아마다라는 툴을 좀 썼었어요. 그때 AT&T가 주도적으로 이제 개발했던 툴인데요. 이 아마다라는 툴은 차트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다수의 햄 차트를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배포 시에 차트의 설정도 오버라이드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인데요. 그래서 아마다를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다수의 햄 차트를 배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게 각 환경별로 하나씩의 프로파일을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부 환경을 위한 대부 프로파일, 그다음에 스테이지를 위한 스테이지 프로파일. 이렇다 보니까 이 프로파일에 들어가는 차트 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 파일 분량이 적게는 몇백 라인에서 많게는 수천 라인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설정 하나를 고치려면 그 부분을 찾기도 되게 힘들고 가독성 자체가 너무 떨어져서 관리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모든 환경에 적용되는 어떤 공통 설정을 바꾸려면 그 여러 프로파일을 중복해서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다큐멘테이션 툴을 만들어 쓰게 됐어요. 당시에 이제 쉘 스크립트로 간단하게 툴을 만들었고요. 그 툴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공통의 설정을 담은 베이스 부분과 각 환경에 특화된 설정을 담은 이제 사이트, 이렇게 구조화가 가능해졌는데, 이게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만든 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성이나 안정성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툴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피그레이션 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디플로이먼트 측면에서 보면 당시 뭐 아마다와 이제 햄을 써서 배포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부 CLI 기반이고 해서 막상 배포를 하고 나면 배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가시적으로 보여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배포 과정을 좀 더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어플리케이션 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어플리케이션 간의 디펜던시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런 거를 고려해서 배포를 하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만약 실패했을 때 리트라이도 쉽게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데카파드라는 툴을 처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데카파드는 Declarative Application Orchestration and Delivery의 약자고요. 선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뭐 배포하는 이런 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 이제 10강목이라는 뜻이고요. 10강목은 다리를 10개 가진 어떤 종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지고 다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잘 배포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처음 원작자는 작년에 발표하신 니킴 에스더님인데 지금은 이제 다른 쪽으로 가셨기에 제가 이어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카파드는 실제로 저희 SKT에서 올 하반기에 이제 서비스 예정인 어떤 클라우드 솔루션 쪽 그 서비스의 기반 기술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도 부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하반기 서비스에서는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에 이 데카파드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직관적이고 체계적인 문서 구조화를 통해서 또 가시성이나 작업 편의성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딜리버리 측면에서 보면 데카파드가 이제 아고라는 툴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떤 논리적인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배포한다든가 어플리케이션 간의 디펜던시 지정 등 이렇게 좀 더 조직화된 형태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개도 역시 아고에서 지원하는 특징인데요. 배포 과정을 UI상에서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스 방식의 자동화된 배포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설정이 바뀌었을 때 설정 변경된 부분을 수정해서 git 리파지토리 푸시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데카파드는 그 아래 이제 많은 하위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전부 100% 오픈 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들이 있는데 이렇게 GitHub 상에 전부 오픈 소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클릭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 인프라 데브라는 공간에 이렇게 전부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 맨 아래 보시면 이제 데카파드 DOC라고 해서 공식 다큐멘테이션도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다큐멘트도 계속 수정이 되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데카파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다큐멘트를 보면서 튜토리얼 방식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된 툴체인을 말씀드리면 최초 다큐멘테이션 단계에서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플러그인인 이제 햄 트랜스폼 플러그인을 사용을 했는데요. 커스터마이즈는 다들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 진영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야물 관리 툴이고요. 이 툴을 사용해서 저희는 베이스와 사이트의 어떤 구조화된 방식으로 야물 문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햄 릴리즈라는 커스텀 리소스 내용을 매니페스토로 렌더링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 햄 릴리즈라는 거는 원래 이제 햄 오퍼레이터라는 툴에 의해 사용되는 포맷인데요. 햄 오퍼레이터는 햄 차트를 이제 쿠버네티스상의 커스텀 리소스로 등록해서 쿠버네티스 차원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데카파드 V1에서는 저희가 햄 오퍼레이터를 배포 툴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햄 오퍼레이터가 괜히 오버헤드만 더 추가되고 많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V2에서는 햄 오퍼레이터를 걷어내고 아고CD라는 배포 툴을 새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햄 릴리즈라는 포맷을 아고CD가 이해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햄 트랜스포머 플러그인이라는 거를 자체적으로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커스터마이즈의 플러그인의 일종이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햄 릴리즈를 보면 실제로 햄 차트 로케이션과 간단한 어떤 밸류 오버라이드 값을 담고 있는데 이 차트를 얘가 직접 렌더링을 해서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한 그 야물 매니페스트로 만들어주고 아고CD에서는 이 매니페스트를 직접 참조를 하게 됩니다. 많이 알고 계신 이제 햄이라는 툴도 그렇고 햄 오퍼레이터도 그렇고 결국은 햄 차트 안에 들어있는 그 다수의 템플릿을 렌더링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쿠버네티스 API에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플러그인으로 대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큐멘테이션 쪽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고CD라는 거는 기덥스 기반의 배포 툴인데요. 햄 차트나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나 여러 가지 포맷을 이용해서 쿠버네티스 상의 컨테이너 형태의 앱을 배포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데카파드에서는 다큐멘테이션 단계에서 만들어진 그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이용해서 실제 배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V1과 가장 달라진 점입니다. 그 햄 오퍼레이터 기반으로 배포를 했다가 이제 아고CD 기반 배포로 변경이 된 거죠. 그리고 아고 진영의 또 다른 툴은 이제 아고 워크플로우즈라는
툴도 도입을 했는데요. 얘는 이제 워크플로우 엔진이고 어떤 단계별로 어떤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수행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데카파드에서는 그 서로 의존성을 가진 다수의 앱들을 이렇게 그룹핑해서 한 번에 배포하거나 각 그 어플리케이션 간의 어떤 배포 순서 등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다큐멘테이션하고 디플로이먼트 중간에 위치한 좀 징검다리 역할인데 실제 배포를 수행하는 그 아고 CD 전 단계에 위치해서 이제 어떤 조직화된 형태로 아고 CD 어플리케이션들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이제 생성을 해주면 실제 배포는 아고 CD가 담당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간단히 툴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면 이 앞단에 다큐멘테이션 단계에서는 커스터마이즈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제 문서를 만들게 되는데 또 공통의 설정을 담은 데카파드 베이스라는 리파지토리와 사이트별 설정을 담은 사이트 리파지토리 두 개를 결합해서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 데카파드 매니페스트라는 그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한 매니페스트가 생성이 되고요. 네, 이제 이런 이름의 그 긴 리파지토리에 이게 푸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 단계를 제가 이제 프리 디플로이먼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데카파드 플로우라고 하는 저희가 만든 그 워크플로우들을 담은 리파지토리가 있고요. 이제 아고 워크플로우가 그러한 워크플로우들을 가져와서 이제 스스로 등록을 하게 되고 그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아고 CD 쪽에 배포를 해주게 됩니다.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아고 CD 어플리케이션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생성이 되면 이 아고 CD는 이 매니페스트를 이렇게 읽어와서 실제 쿠버네티스 쪽에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고 워크플로우즈가 어플리케이션 생성할 때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어플리케이션 간의 의존성이라든가 뭐 배포 순서 이런 거를 고려해서 단계별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배포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다큐멘테이션 단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와 사이트를 결합해서 실제 이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생성해내는 단계고요. 베이스에는 각 사이트와 상관없이 어떤 공통의 설정 부분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햄 차트 리스트를 쭉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형태로. 그리고 사이트의 경우는 각 사이트에 특화된 설정을 담은 이런 밸류 파일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있는 설정들이 이제 베이스 쪽에 이렇게 오버라이드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사용해서 이 두 개가 머지가 되면서 이런 이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가 생성이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한 예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그 LMA라는 그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배포할 때 사용하는 그 매니페스트인데요. 데카파드의 베이스 야물 쪽을 보면 이렇게 이제 다수의 햄 릴리즈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 프로메테우스, 뭐 ECK 오퍼레이터 이 하나하나가 이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매칭이 되는 거고요. 이거 하나를 좀 더 자세히 보면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는 햄 릴리즈는 실제 여기 차트 위치를 여기 가리키고 있고 이 아래 밸류스 섹션에는 얘가 오버라이드 할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사이트에서 오버라이드 하고 싶은 값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값들이 이 베이스 쪽에 이제 오버라이드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베이스가 이렇게 있고 베이스 쪽에 보면은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의 노드 셀렉터 부분을 이제 오버라이드 하고 싶다 라고 여기 표시가 된 거고요. 이 사이트 파일에 보면은 이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이 차트 섹션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 값을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바로 오버라이드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값들은 이제 모든 차트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값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값들은 여기 글로벌 섹션에서 이렇게 변수를 정의를 해주고 이 변수명을 여기서 참조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트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서 글로벌 쪽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 이제 베이스에 머지가 되면 실제 생성되는 이제 최종 매니페스트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 보면 이제 노드 셀렉터 부분이 실제 이제 플레인 텍스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된 최종 매니페스트가 이제 GitHub 리파지토리 쪽에 최종 이제 푸시가 되는 방식이고요. 다큐멘테이션 쪽은 사실 V1하고 이렇게 바뀐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디플로이먼트 쪽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 우선 이제 그 전 단계인 프리 디플로이먼트 쪽을 말씀드리면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이 순차적으로 아고 CD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해 주는 건데 생성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고 CLI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얘는 이제 데카파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프로치고요. 이제 아고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그 어플리케이션별 의존성을 고려한 그런 좀 조직화된 형태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클래러티브 매니페스트를 이용한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후반부에 그 부트스트랩을 설명드릴 때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고 CLI를 사용한 방법인데요. 아고 CLI를 사용해서 이제 아고 CD 어플리케이션 생성할 때 두 가지 형태의 워크플로우 템플릿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아고 CD 어플리케이션 이제 생성을 하기 위한 그 로직을 담은 이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만든 그 워크플로우를 호출을 하면서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를 넘겨주는 그러니까 생성할 어플리케이션 목록을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이제 아고 CD 어플리케이션 생성해주는 이제 워크플로우 템플릿이고요. 여기 아래 제가 링크를 눌러보면 네, 역시 이제 GitHub의 데카파드 플로우라는 리파지토리에 이렇게 워크플로우 템플릿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는 이제 워크플로우 템플릿이고 이름이 Create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가 받는 이제 파라미터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템플릿 섹션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reate App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아래 또 내려보면 이제 Install App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다시 이건 PPT로 돌아와서 실제로 사용자가 이 워크플로우를 호출할 때 이 두 번째 태스크를 호출하게 됩니다. Create Apps라는 이 태스크를 호출을 하게 되고요. 얘는 뭐냐면 파라미터 리스트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얘가 설치하고 싶은 그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를 인자로 받아서 그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이 Create App이라는 태스크를 호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얘가 인자로 뭐 A, B, C라는 앱을 받았으면 이제 A에 대해서 Create 앱을 호출하고 또 B에 대해서 한번 호출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호출하게 되어 있고요. 이 Create 앱 부분을 보면 얘가 이제 실제 아고 CD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해주는 이제 태스크고요. 여기 이제 박스친 부분을 보면 아고 CD 앱 create라는 이제 아고 CD CLI를 활용해서 앱을 생성해주는 명령이고요. 이 안에 얘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앱이 바라볼 소스 리파지토리나 어떤 그 경로, 하부 경로나 배포될 클러스터 쪽에 배포될 뭐 데스티네이션 네임스페이스 이런 것들 인자로 해서 앱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앱 wait라는 명령이 있는데 얘는 앱을 생성하고 나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그 헬시 상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싱크가 되고 그 헬시 상태가 될 때까지 대기해 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생성만 해주고 바로 리턴하는 게 아니라 좀 비동기가 아닌 그 동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앱 웨이트 명령을 씀으로써 저희가 워크플로우 상에서 그 배포 순서를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실제로 아고 CD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 워크플로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생성하는 워크플로우인데요. 이 예제는 저희가 LMA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혹시라도 LMA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이제 로깅 모니터링 얼럿이라는 그런 약자고요. 그거의 약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 템플릿을 보면 여기에 카인드가 이제 워크플로우 템플릿이고 이름이 LMA 페더레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파라미터 리스트들이 있고요. 여기 디플로이 쪽 단계를 보시면 여러 개의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오퍼레이터가 있고 로깅이 있고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이 쭉 있는데 이제 공간상의 문제로 여기까지만 표시를 했고요. 실제 소스를 보면 얘도 아까 보여드린 그 데카파드 플로우라는 리포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실제 소스를 보면 이 아래 이제 태스크를 보면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하나의 태스크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의 앱을 배포를 하고요.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 ECK 오퍼레이터, 그리고 플론트빗 오퍼레이터. 이제 오퍼레이터들만 모아서 먼저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로깅이라는 부분에서는 또 이런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하고 그 아래 순차적으로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페어 LMA, 프로메테우스, 마지막으로 페더레이션.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시 PPT로 돌아와서 네, 이러한 이제 많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각 단계를 보면 앞에서 보여드린 그 Create Apps라는 템플릿을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단에서 보여드린 이 부분이죠. 이 태스크를 호출하게 되어 있고 이걸 호출하면서 인자로 아까 리스트를 넘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배포할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들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create apps라는 템플릿으로 전해져서 배포가 수행이 되고요. 그 여기 보면 이제 대그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별 의존성을 고려한 배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그는 Directed Acyclic Graph인가 뭐 이런 거 약자고요. 이렇게 태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걸 무조건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디펜던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널로 되어 있지만 아까 소스 코드를 보면 실제로 코드를 보면 처음에 최초에 이제 오퍼레이터 그룹을 이렇게 배포를 하고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로깅을 보면 여기서 디펜던시 오퍼레이터라고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오퍼레이터 태스크가 전부 끝난 후에 얘를 이제 수행을 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되어 있고 이 또 아래 프로메테우스를 보면 얘는 이제 바로 위에서 수행은 프리페어 LMA라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를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펜던시를 활용해서 저희가 어떤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작성을 하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두 단계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작성한 워크플로우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악어 워크플로우 CLI를 이용해서 템플릿 크리에이트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악어 워크플로우에 등록을 해주게 되고요. 이게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악어 서밋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악어 서밋을 하면서 좀 전에 등록한 이 워크플로우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필요한 파라미터를 넘기게 되는 거죠. 배포할 사이트나 배포할 어떤 그룹 그리고 사용할 리파지토리 URL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줘서 수행을 하면 실제 이 워크플로우가 쭉 수행이 되면서 하나둘씩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악어 CD상에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네, 이건 이제 악어 워크플로우 UI이고요. UI상에서 이렇게 수행 과정이 이렇게 UI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모습인데요.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최초에는 이 부분만 보여질 거고요. 이 부분이 수행이 되면서 수행될 땐 이렇게 수행 중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수행 중이라는 표시가 되고 완료가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V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막 수행이 되다가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스텝이 또 진행이 되고 이 스텝과 이 스텝은 이제 병렬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 두 단계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 스텝이 또 이어서 진행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워크플로우가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각 단계에서 이 부분이 완료될 때는 이러한 것에 매핑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아고CD에 생성이 될 테고, 또 2단계에서는 2단계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고 CD UI로 가보면 아까 좀 전에 워크플로우를 수행해서 실제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들이 생성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는 LM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고 CD의 계층은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있고 각 프로젝트 아래 이제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포함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LMA니 서비스 메시니 이러한 이제 어떤 논리적인 앱 그룹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배포하는 건 이제 모두 LMA 그룹에 포함이 되는 앱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LMA라는 프로젝트는 미리 사전에 생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워크플로우에 의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 여기서는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네임과 여기서 얘가 바라보는 소스 리파지토리, 그리고 헬스 상태나 어떤 싱크 상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배포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데커파드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은 뭐냐면 그 앱 오브 앱스 패턴을 사용해서 최초에 그 데커파드 컴포넌트를 어떻게 이제 설치하고 셋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고요. 앱 오브 앱스 패턴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포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하기 위한 또 앞단에 어플리케이션 하나 더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앱을 이제 메타 앱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메타 앱이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쭉 생성해주는 이런 패턴이고요. 그래서 이 데커파드 부트스트랩은 싱글 햄 차트, 그러니까 최초에 아고CD를 설치해야 되니까 아고CD 햄 차트와 그리고 이렇게 리파지토리 상의 어떤 컴피그 파일들로 일관성이니까 항상 동일한 배포를 보장을 하게 되고요. 수행 방식은 간단합니다. 햄 차트로 최초에 아고CD를 설치하면서 설치가 완료되면 최초로 이러한 메타 앱들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 메타 앱이 실제로 그 git repo에 있는 컴피그 파일들을 읽어서 실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해주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고 CD 그리고 아고 워크플로우 그리고 아고 워크플로우에서 사용하는 DB인 포스트그레스 SQL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트스트랩 부분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데카파드 DOC 리파지토리에 가면 그 가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물을 한 모금만 마실게요. 그래서 데카파드 부트스트랩 리파지토리를 처음 클론을 하게 되면 이러한 디렉토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 아래 파일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어떤 플로우로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가렸습니다. 좀 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가렸고요. 아고CD 인스톨이라는 디렉토리를 보면 이제 밸류 오버라이드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고CD 햄 차트를 위한 그 밸류 오버라이드 파일이고요. 이 안에 그 부트스트랩용 어떤 프로젝트와 메타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기 위한 설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고CD 인스톨 부분에서 그 두 개의 메타 앱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가 데카파드 앱스고 하나는 데카파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메타 앱 네임과 동일한 네이밍으로 이렇게 디렉토리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 디렉토리에는 실제 그 데카파드 앱스 밑에는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 생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데카파드 프로젝트 아래에는 실제로 아고CD 프로젝트 생성을 위한 프로젝트 매니페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들은 그 동일한 이름의 메타 앱에 의해서 워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앱이 그걸 인식해서 그것들을 바로 처리해주는 구조이고요. 좀 자세한 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아고CD 햄 차트를 위한 그 밸류 오버라이드 파일이고요. 아고CD 설치 직후에 이런 컨피규레이션들이
바로 반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최초에 데카파드 부트스트랩이라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얘는 그 제가 생성할 메타 앱들이 들어갈 프로젝트가 됩니다. 얘 역할은 이제 단지 딱 그것뿐이고요.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나서 데카파드 앱스와 데카파드 프로젝트라는 두 가지 메타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게 되고, 말씀드린 또 이것들은 이제 좀 전에 생성한 그 데카파드 부트스트랩 프로젝트에 속하게 되고요. 얘네가 바라보는 소스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데카파드 부트스트랩 리파지토리 아래에 자신과 동일한 이름의 그 디렉토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데카파드 앱스를 바라보고 얘는 데카파드 프로젝트라는 경로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면 이제 악어 CD 상에 이렇게 두 개의 메타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데카파드 앱스, 데카파드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제 메타 앱을 생성을 했으니까 걔네들 그 디렉토리 아래 들어갈 실제 매니페스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생성할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 그 포스트그레스QL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고요. 카인드가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역시 이제 쿠버네티스 상에 등록된 이제 커스텀 리소스인 거죠. 이제 아고 그 CD 차트를 설치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커스텀 리소스가 쿠버네티스 쪽에 설치가 될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름은 이제 포스트그레스QL이고 소스를 보면 아까 저희가 다큐멘테이션 단계에서 만들었던 그 최종적으로 생성했던 그 데카파드 매니페스트, 즉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한 그 매니페스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리파지토리 안에 뭐 특정 사이트 아래에 이제 포스트그레스QL이라는 경로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매니페스트를 만들어서 이 데카파드 앱스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그레스QL을 보여드렸고, 마찬가지로 뭐 시크릿 생성을 위한 매니페스트, 그리고 악어 워크플로우즈에 대한 매니페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속할 프로젝트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는 이제 데카파드 컨트롤러라고 프로젝트 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생성을 위한 매니페스트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메타 앱들이 얘네들을 인식을 이제 해서 실제 생성을 하겠죠. 보면은 요거 이제 악어 CD 상에서 실제 배포가 이루어지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그 제가 4개의 어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를 그 디렉토리에 넣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데카파드 앱스가 그걸 인지를 해서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도 자기가 이제 배포한 리소스들이 있을 텐데, 포스트그레스QL 어플리케이션 쪽에 이제 배포 화면을 보면 이 안에서 여기 보면 뭐 config 맵이니 서비스 그리고 stateful set 이러한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을 쭉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저희가 다큐멘테이션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그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들의 이제 매핑이 되는 그런 자원들이겠죠. 이렇게 배포가 쭉 수행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데카파드 컴포넌트가 생성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두 개는 이제 최초에 생성됐던 메타 앱들이고요. 이 위에는 뭐 하고 워크플로우즈, 그 포스트그레스QL, 뭐 어떤 부가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악어 CD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용 환경에서 올 하반기에 이제 상용 환경에서 실제로 적용할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 서비스명을 이제 타코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기존에는 그 타코에서 쿠버네티스를 배포할 때 엔서블 플레이북을 이용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저희가 구조를 이제 대폭 개편을 하면서 이제 클러스터 API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쿠버네티스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클러스터 API를 사용한 쿠버네티스 설치, 그리고 LMA 그 어플리케이션 그룹 설치까지 그 모드를 전부 다 데카파드로 수행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완성이 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API라는 것 자체도 얘는 이제 쿠버네티스 진영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이제 쿠버네티스 설치 API인데요. 얘 자체도 결국은 자기가 배포할 리소스들을 어떤 야물 형태의 매니페스트로 관리해서 걔를 일괄적으로 쭉 이제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햄 차트로 만드는 거는 좀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API를 배포하기 위해서 그걸 저희가 햄 차트로 만들었고요. 근데 이 클러스터 API 많은 프로바이더 중에 이제 AWS 프로바이더 썼기 때문에 클러스터 API AWS라는 햄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햄 차트를 데카파드 쪽에 이제 포함을 시킨 거죠. 데카파드의 그 배포 파이프라인에 포함을 시킨 거고요. 스윙 플로우를 보면 이제 앞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데카파드 베이스가 있고 사이트가 있으면 요 아래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이용해서 그 실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이제 빌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렌더링된 매니페스트들이 이 리포지토리에 위치를 하게 될 거고 이제 악어 워크플로우가 디펜던시를 고려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 악어 CD에 쭉 생성을 하면 이 악어 CD 상에는 그 그룹별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생성이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 뭐 쿠버네티스 그룹에는 클러스터 API AWS가 들어갈 거고 LMA 그룹에는 뭐 프로메테우스나 타노스, 뭐 그라파나, 엘라스틱 서치 등등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로 구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고시디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 쿠버네티스상에 배포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데카파드를 이용한 이런 엔드-투-엔드 설치는 아마 이제 9월까지 아마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이제 외부 저희 활동 중인 이제 오픈 소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오픈 디자인과 오픈 데벨롭먼트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 GitHub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GitHub 공간에서 뭐 설계부터 개발 그리고 릴리즈 과정까지 전부 공개를 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기에 뭐 이슈 레이징을 할 수도 있고 질문을 올릴 수도 있고요. 올라온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협의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데브오션이라고 SKT 내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술 블로그라든지 어떤 발표했던 그 발표 영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1년 하반기에 아마도 10월경도에 저희가 공개 기술 워크숍과 어떤 디자인 서밋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데브오션 쪽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나중에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됐네요.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아마 이어서 이제 Q&A 세션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